생성자에 대해서 하도록 하죠. 자, 생성자는 설명 라인이 어디 있나? 여기 있구나. 자, 생성자고요. 생성자는 여러분들 알고 싶이 컨스트럭터고요. 컨스트럭터라고 하고요. 이 컨스트럭터는 기본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클래스가 생성이 되면 클래스를 생성하면 클래스를 작성하면 작성하면 합시다. 작성하면 클래스 이름과 클래스 명과 같은 메소드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메소드의 특징은 뭐냐면요. 첫 번째 메소드의 특징은 반환 타입이 없습니다. 반환 타입이 없고 클래스 명과 같은 메소드입니다. 얘의 역할은 뭐냐면요.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멤버 필드를 초기화해줍니다. 이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초기화라는 건 뭐냐면 선언이 아니에요. 값을 입력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만들고 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걸 디폴트 생성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디폴트 생성자는 특징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배웠던 생성자 메서드니까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오버로딩 할 수 있습니다. 생성자를 오버로딩하면 디폴트 생성자는 삭제됩니다. 그 대신 만약에 디폴트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용어. 사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게 쉽죠. 대부분 여기까지는 거의 다 배우시거나 인터넷에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익스텐즈 일반 클래스를 이제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익스텐즈가 된 상태에서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보셨다시피 첫 번째였죠. 내가 생성되려면 부모가 먼저 생성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문제 좀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 좀 조심하십시오. 요거랑 그 인터페이스랑 같이 나오면 머리 좀 아픕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연습 문제는 뭐 할 거냐면요. 이제까지는 뭐 했어요? 그냥 값 넣어갖고 값이 나오는 이런 형태였잖아요. 자, 이제는 객체를 반환하는 애를 하나 만들 겁니다. 생성자를 이용한 연산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실습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생성자 만들도록 하죠. 자, 자바 프로젝트 하시고, 20200206 자, 언더바 컨스트럭터. 자, 피니시고요. 첫 번째는 뭘 할 거냐면요. 디폴트 생성자가 오버로딩 되면 사라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좀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패키지 하나 만드시고요. com.min.edu 만드시고, 자, 그 다음에 클래스는 뭐라고 만들어야 될까? 클래스 뭘로 만들면 좋니? 뭐 없나? 좋은 말? 생성자. 네, 클래스명을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면 그냥 끝입니다. 더 이상 만들 거 없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가 명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클래스를 만들면 자동으로 들어가 있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스택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출을 하면 걔가 자기가 딱 생성이 되고 레퍼런스를 이제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변수라고 하는 곳에 딱 묻게 되죠. 그럼 뭐가 돼요? 여러분들 걔를 가지고 접근하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 슈퍼 클래스는 익스텐즈 한 다음에 뭐가 돼 있어요? 얘 슈퍼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뭐예요? 자식이 생성되려면 부모가 먼저 생성되었다는 건 뭐예요?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얘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를 부모 거로 전달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시코드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자, 자바를 끝내봅시다. 프로젝트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메인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 메인으로 만들죠. 생성자
메인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피니시 좀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한번 생성해 볼게요. 자, 생성자 는 new 생성자. 자,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됐죠? 네, 됐죠? 자, 그러면 뭐예요? 객체를 만들어서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힙에 올라간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자도 메서드이기 때문에 오버로딩이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오버로딩 되면 디폴트 생성자는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 봅시다. 오버로딩이 뭐래니? 물어봐 빨리.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제 생하고 나서 이제 쳐보세요. 한글로 해드린 이유는요, 어제 이거 영문으로 계속 해드리니까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 그냥 한글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치시면 조금 유치하긴 한데, 자, 보시면 이제 뭐만 있어요? 오브젝트만 다 갖고 있죠. 왜냐면 슈퍼 클래스, 얘 상위 클래스가 누구고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걸 그대로 물려받았죠. 특성이 오브젝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브젝트 거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건 생성자 오버로딩입니다. 자, 할게요. 오버로딩은 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만들게요. 소스. 사실은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슈퍼 클래스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제네레이트 컨스트럭트 슈퍼 클래스. 뭐 이렇게 만드시 마시고요. 이렇게 만드시 마시고 지금은 이제 학습할 거니까 요거 만들고요. 여기서 소스 하신 다음에 제네레이트 컨스트럭트 프롬 슈퍼 클래스로 만드시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슈퍼라고 만들어지죠. 맞죠? 이 슈퍼는 뭐냐면요. 좀 이따 할 건데요. 디스와 슈퍼의 차이점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실 거예요. 디스는 내 멤버를 지칭할 때는 디스라고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슈퍼는 부모 거를 지칭할 때는 슈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좀 이따가 칼큘레이터 계산하는 걸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싱글턴 디자인 패턴을 좀 입힐 겁니다. 디자인 패턴을 하나 더 나가야 돼서.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여기 손가락으로 변경될 겁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올리면 자, 눌러보세요. 자, 그럼 뭘 따라가요? 오브젝트 클래스를 따라가죠. 자, 여기 보이세요? 이게 뭔지? 스태틱 생성자죠. 말씀드렸죠. 스태틱 생성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거나 그러면 제가 가르쳐드린 문법을 다 아셔야 돼요. 네, 제가 그것만 가르쳐드린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이론적인 배경이라서 안 가르쳐드린 거고, 나머지 제가 했던 그 인트 배열 만들어낼 때 인트 배열의 a는 new 인트 한 다음에 이렇게 블레스 넣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드린 이유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개발하실 때는 안 쓸 건데 라이브러리 개발이나 좀 깊게 들어가시면 이런 개발들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에서 메서드를 실행시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뭔가 기능을 만들어서 뭐 해줘요? 메모리에 올려놓고 그 레퍼런스를 이렇게 담아주는. 생성된 주소는 부모의 주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얘가 시스템에다 메모리 올려주고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returns runtime plus this 코드에 뭘 준다. 리턴의 오브젝트는 뭐라 잠겨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presented class 메소드 여기 보시면 코드 static synchronized 뭐냐면 만들어진 애는 객체에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클래스의 메소드들은 메소드 에어리어에 스태틱에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스태틱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럼 얘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딱 눌렀을 때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오브젝트를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오브젝트의 생성자를 호출했다는 얘기죠. 오브젝트 클래스를 저렇게 호출됐다는 건 뭐예요? 디폴트 생성자는 선언을 하면 그로 따라가는데 디폴트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안 만들면 클래스를 저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자, 메인에서 이제 뭐예요? 얘 생성자 만들어 놨죠. 여기다 F3 누르면 이 메서드를 따라갑니다. 근데 얘를 지운 다음에 여기서 F3을 누르면 이렇게 따라가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메모리 구조에서 첫 번째 거 자식이 생성되려면 부모가 먼저 생성돼야 된다. 요 얘기는 뭐예요? 자식의 컨스트럭터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 뭐예요? 부모께 먼저 생성되고 얘가 메모리에 올라가고 내게 종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자바는 OOP 객체 지향 언어잖아요. 하지만 블럭 내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 절차식이죠.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끝났다는 건 뭐예요? 이 절차가 다 끝나서 마지막 블레스를 만났을 때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슈퍼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호출이 되고 그럼 생성이 된 게 아니에요. 얘가 만났죠. 그럼 얘게 처리가 다 된 다음에 여기 블레스를 만났을 때 얘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누가 물어보셨어요. 여기 내부에는 절차식, 그 다음에 OOP는 객체 지향.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생성자에다 오버로딩을 할게요. 자, int n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론 돼 있으니까 안 할게요. int n이라고 해서 만들면 어떻게 돼요? 메인에서 두 개를 띄워드릴게요. 자, 메인에서 이렇게 빨간 줄이 갈 겁니다. 뭐예요? 사라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보이시죠? 생성자는 undefined,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생성자가 오버로딩 되면 디폴트 생성자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와 사실은 오버라이딩 생성자는 사실은 같이 의도적으로 같이 만들긴 하는데 그렇게 같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 오버로딩된 클래스는 대부분 디폴트 생성자는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있잖아요. 그럼 호출할 때 어떻게 호출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다가 숫자를 넣고 아규먼트 맞춰서 숫자를 넣어주고 이렇게 생성하시면 생성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다. 나는 얘도 만들고 싶고 얘도 사용하고 싶다. 즉 얘도 사용하고 싶은데 얘도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디폴트 생성은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오버로딩 돼서 얘가 오버로딩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은 이렇게 존재하는데 얘는 뭐예요? 디폴트 생성자의 특징이에요. 생성자를 오버로딩하면 디폴트 생성자는 사라져버리거든요. 없어져 버려요. 얘는 삭제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명시적으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특징은 뭐예요? 여기서도 똑같죠? 여기서는 제가 소스를 통해서 만들어갖고 슈퍼라는 애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슈퍼 없죠? 이유는 뭐예요? 디폴트이기 때문에 안 적어도 알아서 호출합니다. 그래서 슈퍼도 여기도 우리가 디폴트 생성자 호출하는 데처럼 안 보이는 거지 원래는 다 호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소스에서 제네레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겁니다. 교육을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시게 되면 이 슈퍼라는 단어와 디스라는 단어를 좀 명시적으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쉽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미리 좀 해놔가지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가장 어려운 건 고민이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시면은 대부분 문제에서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문제가 아니라 코드를 못 치시더라고요. 자,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요,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죠. 자, 오른쪽 버튼 뉴 하신 다음에 패키지 만들고요. com.min. inheritance. 자, 이렇게 해서 상속 구조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자, 되셨죠? 자, 여기다가 저번에 만들었던 거랑 똑같이 만들게요. 자,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슈퍼라고 해서 부모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브라고 해서 자식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자, 되셨죠? 자, 서브에서 익스텐즈에서 확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라고 하는 애를 해줄게요. 됐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폴리모피즘을 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제 했던 것 중에는 이런 얘기가, 그저께구나. 그저께 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기본 타입의 형변화는 프로모션과 캐스팅으로 발생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였죠? 네, 크기에 대한 형변화과 형태에 대한 형변화, 두 가지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참조 타입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참조 타입은 크기나 형태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내가 자식이냐 부모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레퍼런스를 누가 갖고 있어요? 부모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폴리모피즘, 좀 이따가 이제 OOP 할 때 말씀드릴 건데, 폴리모피즘은 세 가지 형태에 대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OP의 특징이요. C#이나 C++ 다 똑같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inheritance, 계층 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ncapsulation.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폴리모피즘. 이게 세 가지, 다형성 발생 원리. 이 세 가지거든요. 그 다형성 발생 원리 중에 세 개가 부모의 타입으로 자식을 생성한다, 부모의 타입으로 자식을 참조한다, 그 다음에 부모의 이름으로 자식을 호출한다. 이 얘기거든요. 이 세 가지가 이제 다형성 발생 원리인데, 그 중에 이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들어진 애는 부모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부모를 통해서 호출이 가능한 형태가 되게 돼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메서드에 노출을 시키냐, 노출을 시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빈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까지 좀 진행이 되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라 좀 천천히 나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좀 기억하고 계세요. 자, 두 개를 딱 띄워놨습니다. 자, 띄워놓고요. 이번에는 메인은 필요 없어요. 자, 여기다가 얘가 지금 서브고요, 자식이고요. 여기다 해드릴게요. 여기다가 자식 클래스, 여기는 부모 클래스. 자, 이렇게 좀 만들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외부에서 뉴를 했다면 뭐예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오브젝트 만들어주고 슈퍼 만들어주고 서브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어질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슈퍼에다가 만약 이렇게 해볼게요. 슈퍼에다가 생성자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디폴트 생성자 됐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스트링 S라고 딱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저장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얘 빨간 줄이 갑니다. 이유를 말씀드렸죠. 생성자에서 호출할 수 있는 애는 누구예요? 디폴트 생성자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디폴트 생성자가 사라졌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생성할 때 누구를 호출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를 호출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원래는 호출할 때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얘도. 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없었을 때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하겠죠. 근데 부모가 만약 생성자가 오버로딩 됐다면 디폴트 생성자는 사라진 거기 때문에 뭘 불러줘야 돼요? 오버로딩된 생성자를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이렇게요. 여기다가 그래 슈퍼 그죠?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안 하잖아. 김 여사님 이런 얘기 안 하잖아. 됐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들어와서 생성해서 디폴트 생성자 호출해서 만들게 되죠. 여러분들 이런 코드가 나오면 종이로 써져 있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물론 코드로 돼 있어도 어렵긴 합니다. 딱 보시면 요게 생성자 오버로딩의 약간 가장 어려운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잠깐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연산하는 것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TO라든지 객체를 이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 있다면 연산하는 것까지 하셔갖고 객체를 반환하는 것들도 해보도록 하죠. 자, 다우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패키지 com.다우 가자 다우잖아. 다우 이그잼이라고 해야지. 자, 얘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한번 풀어보실래요? 이렇게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테스트 컨스트럭터.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에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버로딩을 3개를 했습니다. 하나, 둘, 3개. 자, 이렇게 해서 생성자를 3개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는 디폴트 생성자. 그래서 sys5 하신 다음에 0이라고 하나 찍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성자 오버로딩에서 int a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this라고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sys5로 a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nt a, int b.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뭐 이렇게 너무 예쁘게 만들 거 됐죠? 그 다음에 this a, 그 다음에 sys5 a 땡땡 b.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에서 실행시킨 결과를 보여주세요 라는 게 문제였는데요. 자, 오른쪽 간 다음에 메인을 하나 만들고요. 텍스트 컨스트럭터 메인. 자, 이렇게 메인 만들었고요. 메인 체크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호출했어요. 테스트 컨스트럭터 t는 new text constructor 3, 2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종이로 나왔어요. 때문에 자, 슈퍼를 이렇게 넣죠. 이거는 부모의 생성자로 호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되게 쉬운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필기시험에 오지선다나 사지선다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초급자들이 다 틀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요? 생성이 되어야지만 객체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죠? 근데 슈퍼가 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메서드 호출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상태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스태틱 생성자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얘 슈퍼 불렀으니까 끝이네 라고 해서 그냥 다 틀려버려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거예요. 정답이 이렇게 오지선다거든요 대부분. 근데 1, 2, 3, 4는 모르게 결과물 출력됐는데 3번 코드 에러, 4번 컴파일 에러 이렇게 나오면 답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나오시면 대부분 이게 정답이 있으면 어떻게든 찍어보겠는데 1씩 넣어보면서 근데 얘가 컴파일 에러, 코드 에러 이렇게 뜨시면 점수가 왕창 떨어져 버립니다. 이제 좀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요. 얘네들이 지금 상태에서 지금 소스를 수정하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슈퍼가 여기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얘 빨간 줄 가죠. 자, 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자, 컨스트럭터 콜 머스트죠. 뭐예요? 첫 번째 컨스트럭터 안에서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에서 반드시 실행돼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잘 보세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볼까요? 자, 얘가 에러가 뜨죠. 이러면 다 틀리거든요. 여러분 이거 나오면 다 틀릴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를 거야. 그죠? 이유가 뭐냐면 자, 붕어로 호출하는 거는 딱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죠.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라고 아까 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만들어 호출이 딱 됐어요. 근데 얘를 디스를 부르죠. 그럼 여기서 슈퍼 또 부르죠. 그럼 뭐예요? 에러가 떴다는 얘기예요. 붕어는 무조건 딱 한 번만, 딱 한 번 생성되거든요. 아까 지금 그거 안 적었다. 생성자는 그거 안 했구나. 하나 더 내려드릴게요. 나온 김에. 자, 7번. 자, 생성자는요. 객체를 생성할 때 단 1회 호출됩니다. 2번 호출하지 못해요. 2번 호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호출돼 있으니까 내가 메서드처럼 여러 번 호출할 수 있다? 이게 안 된다고. 무조건 생성할 때, 뉴할 때 딱 한 번 호출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자, 얘가 호출이 되면 얘를 호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슈퍼를 호출했죠. 근데 여기서 디스를 또 자기 생성자로 호출했죠. 그럼 얘가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얘가 또 슈퍼로 호출하죠. 그럼 중복해서 생성자로 호출하기 때문에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들 다 틀립니다. 아시겠죠? 자, 좀 이따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슈퍼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맞는 겁니다.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호출하면 어떻게 돼요? 디스라고 해서 얘가 생성자 호출하겠죠. 자, 근데 만약에 디스가 없으면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문제가 나오면 또 복잡합니다. 이렇게. 됐죠? 이때는 슈퍼가 또 다 들어가죠. 왜요? 단일로 실행되기 때문이에요. 얘가 실행되면 얘가 슈퍼로 호출할 거고요. 얘 되면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다우처럼 나오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요 이론이 이해 간다면 자, 뭐예요? 슈퍼는 지금 어디서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딱 한 번 호출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따라가 볼까요? 자, 3, 2를 넣습니다. 자, 3, 2를 넣었죠. 자, 근데 여기서 슈퍼를 호출하지 않고 디스를 호출했어요. 그럼 얘는 실행되지 않고 얘가 먼저 가겠죠. 자, A가 갔습니다. 3이 전달됐죠. 근데 그 전에 디스가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 하고 나서 0 찍혔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절차시니까 얘 실행되겠죠. A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끝났죠. 그럼 뭐예요? 0A 3E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돼요. 0A 3E 됐나요? 이렇게 나오시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생성자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생성자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구조를 처음에 그려드렸던 이유가 메모리 구조만 잘 생각을 하시면 특별히 어려울 거는 그렇게 없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연산을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은닉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하기 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닉화는 인캡슐레이션이라 그래서 어떠한 객체를 담아가지고 데이터를 보호할 때 사용하거든요. 시큐어 코딩 가이드에서 가장 기본이죠.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때 게터 세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방식을 얘기하거든요. 메서드가 들어갔다면 뭐예요? 멤버 필드가 아니라 인스턴스 변수죠. 인스턴스 변수가 아니라 기능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기능을 부여하니까.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컨스트럭터 칼큘레이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싱글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계산기를 먼저 만들고 면적 계산하는 거를 먼저 만들어 보고 거기다가 앱스트랙트나 인터페이스 좀 입혀 보고 그 다음에 생성자 오버로딩을 해서 프론트 컨트롤러에다가 생성자 싱글턴 디자인 패턴을 좀 입혀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도록 좀 해드리죠. 컨스트럭터 calculation. 자, 요번의 특징은 뭐냐면요. 컨스트럭터 calculation의 특징은 뭐냐면 계산된 값들이 이제는 뭐예요? 객체를 반환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끝나면은 뭐 true냐 뭐 이런 것도 기본 타입을 거의 다 대부분 했죠. 해봤자 뭐 스트링 정도였는데 이제는 아예 계산된 자체를 반환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게 어제 했었던 오버라이딩도 좀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어제 오버라이딩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잡고 넘어갈 거고요. 뭐 오버라이딩이라고 해봤자 뭐 투스트링 오버라이딩밖에 없어서 그것만 할 건데 그래서 단계별로 좀 지우면서 할 건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동영상 지금 25초 좀 지나고 있거든요. 26분부터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나머지 26분 전에는 아까쯤 얘기했던 컨스트럭터에 대한 얘기였고요. 지금 26분 이후에는 지금 연산에 관련된 애니까 좀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들어줘. 자, 패키지 만드시고요. 자, com.min.edu.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오른쪽 버튼 하신 다음에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뭐 간단하게 뭐 xy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자, xy는요. xy는 encapsulation, 은닉화시킨 이거를 encapsulation. 캡슐에서 은닉화시킨 아입니다. 자, 됐고요. 인캡슐레이션을 만든 거고요. 은닉화는 어떻게 하냐면요. 멤버 필드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만드는 방법도 말씀드리죠. 자, 멤버 필드를 프라이빗으로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getter 메서드와 그 다음에 setter 메서드를 통해서 접근해서 값을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디스와 슈퍼, 디스 정도는 아시니까 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로컬 밸리어블과 그 다음에 멤버 필드는 다른 영역입니다. 영역이 달라요. 아시겠죠? 로컬 밸리어블은 연산이 되는 애기 때문에 스택에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멤버 필드 같은 경우에는 객체이기 때문에 어디 만들어져요? 힙에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변수를 사용해도 중복되지 않아요. 즉 뭐예요? 변수의 범위가 아예 다릅니다.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이베이트 하시고요. 더블로 만들까요? 그 다음에 x라고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자로 만들어야죠. x. 자, 그 다음에 프라이베이트 하신 다음에 더블 y라고 만들도록 하죠. 자, 이러면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getter setter 메서드를 만들도록 하죠. 자, 소스 generate getter setter. 자, 그 다음에 all select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getter setter 다 사용할 거거든요. 자, generate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getter setter 다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특이한 게 여기서에 갖고 있는 x는 얘고요. local variable 파라미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this.x는 member field x를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좀 구분하셔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끝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생성자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생성자 오버로딩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투스트링 오버라이딩도 했던 것도 같이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하신 다음에 자, 뉴 하시고요. 자,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 할 거냐면요. xy 언더바 calculator 라고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계산하는 애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스태틱으로 좀 만들도록 하죠. 자, 퍼블릭이고요. 자, 스태틱으로 만들고요. 자, 이번에는 반환 타입을 뭘로 만들 거냐면요. XY 타입으로 만들 겁니다. 네, XY 타입으로 만들어주고 처음이죠. 자, XY 타입으로 만들어주고 자, add라고 하나 만들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게요. 자, 입력되는 애도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XY 타입의 A1과 XY 타입의 B1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리턴은 그대로 쓸게요. 자, 리턴을 사용하시고 자, new xy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a1.getx와
플러스 b1.get x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a1.get y랑 플러스 b1.get y를 만들도록 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반환 타임 맞춰줄게요. 자, 어디 갔냐? 아, 이거는 지금 못 만들겠다. 그죠? 요거 잠깐 제가 안 만들어서 생성자 오버로딩 안 했군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일단 주소체에서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지금 XY 객체를 해줘야 되니까 처음에 했던 걸로 합시다. XY 그 다음에 TMP 템프는 new XY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디폴트 사용자 만들어 주시고 X와 Y의 값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emp.set X 하시고 여기다가 A1.get X 그 다음에 플러스 B1.get X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패스 바이 레퍼런스입니다. 자 temp.set Y 해주시고 A1.get Y 그 다음에 플러스 B1.get Y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도록 하죠. 그 다음에 생성된 객체를 템프로 해서 반환 타입을 넘겨주도록 하죠. 옛날에 고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되셨으면 똑같이 이 메서드들 하나 복사하시고 얘는 마이너스라고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메서드를 생성했습니다. 자 메인 만들어서 오른쪽 버튼 뉴 하신 다음에 클래스 자 x, y 언더바 메인이라고 좀 만들도록 하죠. 메인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쯤에 있었던 객체 두 개 A, B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도록 하죠. x, y 하신 다음에 자 이름 똑같이 만들어볼게요. 좀 편하게 a1.new xy 하나 만들었고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 xy b1는 new xy 자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고요. 자 a1과 b1에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a1.set x 그 다음에 0.1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a1.set y에 0.5 자 이렇게 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b1.set x에 1.4 1.9 자 그 다음에 b1.set y에 1.5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패스 바이 레퍼런스로 값을 입력해 놨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칼큘레이터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태틱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 y 하신 다음에 언더바 칼큘레이터 그 다음에 점 하신 다음에 add 하신 다음에 a1, b1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add를 마우스 올려보시면 뭐예요? xy 객체로 바탕하게 되죠. 그래서 xy 객체를 그대로 받아주면 되겠죠. result add 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만드신 다음에 result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L을 실행시키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결과를 찍으려고 했는데 뭐예요? 지금은 토스팅이나 그런 것들을 실행시키지 않았으니까 자 값을 이렇게 찍어야 되겠네요. 자 CSO 누르신 다음에 to quotation에 result add 땡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result add에 x 자 그 다음에 concatenation 슬러시 result add 그래서 하나는 x .get x 하나는 get y라고 하죠. 자 concatenation 빠졌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다가는 똑같이 복사하시고 마이너스 거 갖고 오면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스케이프 문자도 하나 넣도록 하죠. 뭐 심심한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도 이렇게 하나. 자, 그 다음에 실행을 딱 시켜보시면 결과가 나오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치셨던 방식의 처리 방식입니다. 네, 이거를 생성자 오버로딩하고 그 다음에 토스트링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조금 더 간략하고 심플하게 단결성이 좋게 코드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것도 시큐어 코딩은 맞아요. 시큐어 코딩은 맞는데 이렇게 치면은 이제 소스가 너무 많이 치게 되죠. 복잡하고. 자,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결과는 아이고 메인을 제가 안 태웠네요. 미안해요. 메인 태우는 거 자꾸만 잊어먹네요 제가.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네, 마이너스 뺀 거니까 그죠? 이렇게 나오시게 되네요. 더블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되게 이상한 거 나오죠. 지금 넣었던 게 요런 애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0.1을 10번 더하면 자바에서는 1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계산해보거든요. 네, 이것도 좀 눈여겨보세요. 그래서 저거 처리하는 방법도 꽤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빅데시마를 사용해서 처리하시면 되긴 되거든요. 아니면 뭐 스트링으로 바꿔서 처리하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아니면 10을 곱하셔가지고 처리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소수점으로 만들어내면 되니까 뭐 그런 방식들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정리 좀 해주시고 구조 좀 잡아주세요. 요거 바꿀 거거든요, 바로. 자, 저희가 지금 힘든 게 뭐냐면 이렇게 멤버 필드의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 거예요, 지금은. 자, 잘 따라하세요. 놓치면 안 돼요. 지금 거는 동영상에 소스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다가 생성자 오버로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요. 됐죠? 지금은 디폴트 생성자로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다가 공간 여기 밑에다 멤버 필드 밑에다 만드시고요. 자, 소스 컨스트럭터 유징 필드. 자, 누르신 다음에 제너레이트.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얘기죠? 생성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XY 받고 슈퍼 호출되고. 이제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르시는 분은 시간 드릴 테니까 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X 들어오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멤버 필드에 입력을 하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자, 메인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거예요. 코드 에러가 발생했을 거예요. 그쵸? 자, 왜냐면 디폴트 생성자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생성하면 돼요? 이제 이렇게요. 자, 여기다가 0.1, 0.5 그 다음에 1.9, 1.5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밑에 거는 지우셔도 됩니다. 됐죠? 소스가 굉장히 간략해지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칼큘레이터 가보시면 아까처럼 이렇게 길게 객체를 생성해서 넘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성할 필요가 전혀 없죠.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담을 이유가 없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패스바이 레퍼런스로 레퍼런스만 전달하면 되는데 이렇게 여기에도 템프라고 하는 변수를 잡고 저기다도 또 잡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변수와 저쪽에서 사용할 변수들 두 개가 묶여있고 하나의 객체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실 때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서 저번처럼 패스바이 레퍼런스의 문제가 생겨서 뭐 클론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결과니까 이것도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자, 얘를 지우시고 아까쯤에 주석 처리했던 거 푸신 다음에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도 지우시고 주석 처리하는 거 푸시고 그대로 붙여놓으시고 마이너스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자, 이렇게요. 자, 그럼 뭐요? 소스가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됐나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돌리시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됐죠?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이렇게 결과는 똑같이 나오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됐나요? 자, 이제 하나를 더 바꿀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게 실무 소스예요.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거 그냥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낸 거고. 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XY 메인을 가보시면 저희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얘가 상당히 거슬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얘를 못 찍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주석 처리하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보세요. 이거 소스 안 쓸 거니까. 자, 리절트 애드라고 이렇게 찍게 되면 문제가 뭐예요?
toString, 오브젝트의 toString이 호출이 되면서 객체 안에 있는 값이 아니라 뭐예요? 껍데기에 있는 값을 찍죠. 그래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골뱅이 고유한 값이 찍힌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약자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모양 만들어서 요 값 넣어주고 요 값 넣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내가 귀찮아서 우리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쟤를 toString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객체를 호출하면 안에 있는 값이 찍히도록 만들 겁니다. 네, 그저께 어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자 갈게요. 요거를 살포시 복사하시고요. 사실은 그냥 칩시다. 이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XY 가신 다음에 XY 객체가 찍혔을 때 저거 찍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지금 이름은 뭐예요? 여기는 리절트 애드고 그 다음에 리절트 마이너스지만 결국 얘 타입은 뭐예요? XY 설계도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XY 설계도에서 toString 오버라이딩 하면 걔가 호출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자 XY 가셔서 자 여기다가 소스 toString 오버라이딩을 합니다. 자, 됐죠? 자, toString 오버라이딩을 누르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XY 멤버 필드를 가지고 제네레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럼 갖고 있는 애가 이렇게 찍히겠죠? 자, 그 다음에 XY 그냥 사용할게요. 요거 그냥 그대로 사용할게요. 됐죠? 요거만 하자. 이렇게 좀 찍을게요. X는 뭐, Y는 뭐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되셨죠? 자, 메인으로 가셔서 얘네 두 개를 지워버리시고요. 여기다가 시스오로 result add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찍을 거고 메시지 하나 남겨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result add 그대로 출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실수 하신 다음에 result 마이너스 그 다음에 메시지니까 투커테이션 해주시고 그 다음에 concatenation으로 result 마이너스 이렇게요. 그래서 그대로 출력하시면 이렇게 간편하게 예쁘게 나오게 되겠죠.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자 오버로딩을 통해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toString, 어제 했던 toString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객체를 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생성자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세요.